사람의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80% 이상이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면서 구강 위생 관리도 소홀하기 쉽다는데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특정 약물로 인한 구강 건조 현상까지 중장년층의 덴탈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발치를 해야 할 만큼 치아가 나빠지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인 잇몸 질환. 하지만 평소 양치질과 주기적 스케일링으로 관리한다면 치료 시간과 통증,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의 또 하나의 장벽, 바로 비싼 비용 문제인데요. 틀니와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국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까지 장혜만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TBS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장혜만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치과의사 장혜만입니다. 네. 네. 원장님, 제가 뵙기로는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마 치과 가는 분들이 조금은 덜 두렵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원장님도 치과 가기 두려우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치과 치료를 예. 받아봤는데요. 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 매일 치과를 나가지만. 그런데 그 치과가 무서운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치과에 내원하시면 일단 기계 소리도 크고요. 네. 진단만 한다고 해도 건드리면 아픕니다. 근데 왜 그 이렇게 이유가- 아픈 거예요? 다른 데보다 네. 치아를 건들면 정말 너무 아프던데요? 예, 네. 그 이유는요. 구강 주변에는 신경 분포가 정말 많고 구강 점막은 또 약하기 때문에 신체 다른 부위에 비슷한 염증이나 질환이 생겨도 더 통증이 큽니다. 네. 그리고 치과가 무서운 이유는 네. 통증도 통증이지만 아프고 하면은 치과를 가면 네. 돈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마음이 아프다. 예, 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더 치과가 무서워지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덴탈 IQ를 높여서 구강 내에서 발생하는 통증도 줄이고 치료 비용도 최대한 줄여보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방금 IQ 이야기를 하신 게 맞죠? 덴탈 IQ. 오. 아니, 치아에도 IQ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아니, 저희가 뭐 지능 지수, 뭐 IQ는 이야기 네, 많이 들어봤지만 그쵸? 덴탈 IQ요? 네, 덴탈 IQ는 그 IQ라는 거는 지능 지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거를 치과 영역에 접목을 한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잘못된 치과 상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치과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치과에 대한 좀 썰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을 하나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런 거 저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광고 있잖아요. 약간 의미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의미 좀 안 맞긴 네. 한데 여러분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런 영양제인데 치아 관련한 영양제를 나이가 들면은 좀 꼭 먹어줘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이게 실제로 네. 도움이 되나요? 예, 치아 영양제, 잇몸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만 드시는 것보다는요. 네. 치과 정기 검진과 스케일링 등 다른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시고 보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손바닥에 지저분한 가시가 박혀가지고 곪고 붓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낫게 할 때 약만 먹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 결국 이 지저분한 가시를 빼내 주어야 그쵸.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양제만 너무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스스로 네.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도 자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스케일링을 하면은 치아가 시리고 벌어진다 이런 오. 또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주 대표적인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잇몸뼈가 많이 파괴되신 분들은 드물게 치석이 치아를 지탱하고 있는 경우도 어머나. 있거든요. 오. 이런 경우에 스케일링을 하셔서 치석을 제거를 하고 나시면 치아가 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에도 일단 그 공간은 치석이 있던 공간과 잇몸에 염증이
붓기가 빠지게 되면 그 공간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오해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시린 느낌은 또 스케일링을 오랜만에 받는 분들일수록 크게 느껴지시는데요. 치석이 두껍게 많이 있었을수록 제거를 했을 때 옷을 입고 있다 벗은 것처럼 치아도 좀 춥고 이렇게 시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좀 스케일링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본적으로 치석 제거 기구들은 치석만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치아를 상하게 할 강도는 없으니까 안심하고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치아가 상해서 한두 개 정도 이제 빠진 상태이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할 때 나는 전혀 안 불편하다. 이러시면은 뭐 그냥 뭐 어떤 치료 없이 그냥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치아 어금니나 그 앞니나 특히나 어금니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한두 개의 결손 치아가 생겼을 경우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처음엔 불편하시겠지만 또 뭐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 또 적응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도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손 치아가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는요. 치아가 빠지게 되면 그 앞뒤 치아가 빠진 공간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어머나. 이렇게 있다가 빠지면 앞뒤 치아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마주 대합되는 치아, 위, 아래 대합되는 치아도 정출되는, 솟아오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치아를 보철을 하시거나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때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고 또 복잡한 술식이 또 추가가 돼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치아들은요, 힘을 서로 나눠서 분산해서 받고 있는데 치아가 하나씩 빠지게 되면 남아있는 치아들이 빠진 치아만큼 일을 더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남아있는 치아들의 하중이 좀 더 크게 가해지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게 큰 문제가 됩니다. 네, 치아 하나 빠졌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치료를 해줘야 나머지 치아도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예. 옛말에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고 오. 그런 일이 있죠. 한두 개 빠졌을 때 바로 치료를 하시면은 정말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놔두셨다가 주변 치아도 무너지고 대합되는 치아도 무너지고 하면은 더 일이 커지고 그래요. 치료 비용도 많아지고 아, 고생도 더 많이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요. 덴탈 IQ 중장년층이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네, 그 중장년층에서 특히나 장년층에 있어서 80% 이상이 치주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면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어서 구강 위생 유지에 어려움을 또 많이 겪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의 특징인 구강 건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구강 건조 증상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입이 좀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네. 말한 거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외할머니가 아유 철원아 이게 자꾸 나이가 드니까 입이 마른다 이야기를 했던 제가 진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침 분비가 줄어든다는 말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침 분비는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는 경우에 구강 건조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약물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많이들 복용하시게 되는 약물들이죠. 대표적으로는 항고혈압제, 콜린 억제 효과가 있는 약물, 항파킨슨제, 항암 화학 요법 약물,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이 있어요. 특히 이런 게 연세가 드실수록 복용하셔야 되는 약이 점점 늘어나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구강건조 증상도 좀 따라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는 두경부 방사선 치료, 당뇨, 쇼그렌 증후군, 흡연, HIV 감염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구강 건조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냥 입만 바짝 마르고 그냥 불편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입 속이 마르게 되면 치태 축적과 치주 병원균이 정말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주 질환이 치주 질환 그리고 치아 우식증도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구강 점막도 약화되고 혀도 위축이 됩니다. 이런 불편함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고요. 이거를 좀 개선을 하는 방법은 수분 공급을 좀 해주시고 침샘을 마사지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가당 껌이나 사탕 섭취로 좀 완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침샘 마사지는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요? 돼요. 네. 여기 귀 앞에 네. 네. 광대뼈 아래쪽에 여기 귀 밑샘이 있거든요. 네. 여기 눌러주시고 음. 여기 혀 밑샘, 아, 네. 여기 턱 밑샘 오. 쏙 요쪽도 들어간대. 이렇게 같이 네. 조물조물 오.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침이 오. 바짝 마르실 때 침 네. 무리에 좀 도움이 되는 네. 이런 마사지법들도 오. 있습니다. 네. 그냥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얼굴도 좀 작아질 것 같기도 하고. 예. 느낌이겠죠. 느낌이겠죠. 좀 세게 이렇게 누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꽉꽉 이렇게. 네, 이쪽으로 네. 이렇게. 어. 네. 오, 좋네요. 그 중장년층 대다수가 이제 치주 질환에 또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치주 질환이 치아 주위 조직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방하려면 뭐가 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중장년층에서 치주 질환, 특히 중장년층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치주 질환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요? 특히 왜냐하면요, 치아를 발치를 하시게 될 때, 치아를 발치게 하게 될 때 치료 시간, 통증, 치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 치아가 발치가 되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치주 질환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주 질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치주 질환 예방에 있어서는 무엇이든 병원에서 어떤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원인을 없애는 게 가장 네. 중요하겠죠. 네.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구강 내의 치태, 그 치태가 굳어서 생긴 치석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 치태, 치석 제거가 치주 질환 예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양치질과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죠. 네. 양치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피가 좀 날 때는 이게 혹시 치주 질환이 아닐까 오. 의심도 맞아요. 되던데 어떤가요? 네, 양치질 시의 출혈은 치주 질환의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쉽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잇몸에서도 네. 출혈은 가끔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피곤해서 생긴 구내염이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출혈이 생길 경우에는 치주 질환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비용도 좀 절감할 그쵸.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좋네요. 근데 치주 질환 말씀하셨잖아요, 원장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치주염도 있지만 치은염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용어가 거의 같은 건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치은염은요, 치은에만 염증이 생기면은 치은염이고요. 치주인데 치조골까지 염증이 확대되면 치주염입니다. 치은은 그냥 어디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네. 네. 쉽게 생각하시면 예은 말고 치은. 치은은 뭐예요? 치은. 네. 치은은 잇몸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치은, 잇몸살. 여기 분홍색으로 잇몸살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오. 예, 쉽게 생각하시면 잇몸살에만 염증이 생기면 치은염이고요. 잇몸뼈까지 녹아 없어지면 치주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치은에 염증이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몇 개가 번지듯이 치주염으로 되지는 않아요? 오. 치은염이 진행이 되면 치주염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주염이 악화가 되면 치은염은 잇몸살에만 생기는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잇몸살에만 염증이 있다가 그게 초기에 치료가 되지 않고 계속 있게 되면 주변 잇몸뼈까지 녹아 없어지면 치주염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모든 병이 그렇듯이 이제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이미 치주 질환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치주 질환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평상시에 양치질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고 치은염은 잇몸살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은 잘 치료하면은 잇몸 건강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원상 회복이 가능한 건 치주염입니다. 네. 치은염입니다. 네. 네. 치은염은 치석 제거, 즉 스케일링만으로도 많은 개선이 되고요. 스케일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잇몸을 마취를 한 후에 잇몸 사이로 기구를 넣어서 치석을 제거를 하는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치석 위치가 너무 깊게 있다면은 네. 잇몸살을 절개를 해서 아이고. 잇몸살을 제껴서 염증 조직과 치석을 제거하는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수식이 있고 단어가 어렵잖아요. 네.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치석을 제거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치석이 잇몸살 위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스케일링만으로 끝나는 거고요. 네. 잇몸 밑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면 절개를 해서라도 마취를 해서라도 치석을 긁어내는 겁니다. 치석 제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빼낼 수 있는 치석을 놔두게 되면 정말 점점 일이 커지는 그런 네, 지경이 올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사실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요즘은 누가 그렇게 삽니까? 불편하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고나 질환 때문에 치아가 빠졌을 때 불편하기도 하지만 다른 치아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치아 하나하나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정해져 있습니다. 치아 개수가 줄어들수록 남아있는 치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무리가 오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결손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잇몸뼈나 단단한 잇몸살이 소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난 뒤늦게라도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어. 너무 불편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면은 잇몸뼈나 단단한 잇몸살이 많이 소실이 되어서 임플란트 시술이나 틀니를 하실 때에도 시술 자체의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요. 예. 하시고 난 이후의 불편감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정말 소수가 빠지셨을 때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으시면은 치료 과정도 수월하게 되시고 그 술 후에도 좀 편안하게 좀 적응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어디서 이렇게 듣기로는 네. 이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나. 네, 맞습니다. 그 20개 이상 치아를 가진 양호한 구강 건강 상태의 사람과 비교해서 치아가 거의 없으면서 네. 틀니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씹지 못하셔가지고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와 전두엽 부위의 활성화가 약화되어서 치매 발병 확률이 약 1.9배, 2배 가까이 되죠. 와. 이렇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와, 근데 단순히 그냥 치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진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결손치를 복구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 또 건강 365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 결손치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틀니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둘 중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환자분들이 훨씬 더 좀 쓰시기 편해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네. 틀니의 한계로 꼽히는 것이 틀니가 붙잡고 있는 지대치의 동요, 그리고 틀니가 눌리는 잇몸의 연조직 질환, 그리고 통증, 또 잇몸뼈 흡수로 인한 유지와 지지가 약화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가 빠지셨을 때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다면 네. 현재로서는 임플란트보다 좋은 보철 방법, 결손치 회복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임플란트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그 잇몸뼈가 좀 있어야지 이게 지지를 하잖아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에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잇몸뼈가 풍족하고 두께도 높이도 충분하다면은 정말 쉽게 시술이 가능하시겠지만은 많이 뼈가 얇아지고 높이도 많이 내려가시고 하시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술 방법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십니다. 제일 치과에서 그 흔하게 많이 하시는 방법은 치주 조직 재생 유도술과 상악동 거상술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뼈가 네. 임플란트도 두께와 굵기와 길이가 있겠죠. 이게 뼈 속에 다 못 잠기는 경우, 이게 예를 들어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네. 임플란트가 내 잇몸뼈에 다 이렇게 묻히네요. 다 예. 이렇게 잘 들어가면은 예. 제일 수월합니다. 어. 그런데 뼈가 너무 얇다거나 높이가 부족하세요.
이렇게 잇몸뼈 아이고. 잇몸뼈에 다 심었는데도 높이가 부족하다든가 아, 아니면 이만한 굵기의 잇몸뼈 이만한 굵기의 임플란트도 못 심을 정도로 뼈가 너무 얇은 경우에 네. 폭도 넓힐 수가 있고 길이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으니까요. 가까운 치과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은 난 잇몸뼈가 없어서 시술을 할 수 있을지 임플란트 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임플란트 그 컴퓨터 진단 방법 임플란트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버덴처라든가 너무 방법들이 많으니까 가까운 치과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부족할 때는 이제 뼈이식도 있다. 근데 그 뼈이식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치주 조직 재생 유도술. 그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렵네요. 어렵게 예. 설명한 것 같은데. 네, 그냥 뼈이식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 그냥 간단하게 뼈이식이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왜 이렇게 좀 어렵게 보통 얘기해요? 뭐 상악동, 거산술, 치조정, 뭐 접근법 이렇게 이게 좀 있어 보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그런 그런 건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예, 예. 그런 방법들의 네, 여러 가지 그 뼈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턱인 경우, 위턱인 경우, 상악동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네. 광대뼈 안에 상악동이라 해가지고요. 큰 공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잇몸뼈가 주저앉게 되면은 상악동 여기 빈 공간까지 뼈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상악동 쪽으로 안쪽으로 뼈를 증대시키는 높이를 늘려주는 시술법이 있고요. 치주 조직 재생 유도술은 보통 뼈가 얇은 경우에 두께를 조금 더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치주염이 심하셔가지고 잇몸뼈가 물퉁물퉁하다던가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채워 넣어주는 그런 시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할 때 가장 네. 걱정이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용이거든요. 맞아요. 왠지 카드도 일시불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할부로 해야 될 것 12개월 같은 할부. 그래 압박감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뭐 치아 보험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또 건강보험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 맞습니다. 비용이 제일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도 많이 적용이 되십니다. 그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신 어르신들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예, 일반 건강보험 환자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30%, 의료급여 2종 분들은 15%, 1종 분들은 5%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오. 가능하시니까 너무 그 비용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치과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일링도 네. 만 19세 이상만 되면은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이 가능하니까 꼭 스케일링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임플란트는요? 임플란트도 네, 되나요? 맞습니다. 오. 네, 임플란트도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평생 2개까지만, 네. 예, 2개까지만 적용이 되십니다. 이 경우도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의료급여 2종 분들은 20%, 1종 분들은 1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혜만 원장님은 마음도 참 따뜻하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중장년층의 덴탈 IQ를 지키기 위한 3계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죠. 다 기억을 못 하신다 하시면은 네. 딱 크게 3가지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평소에 양치질을 잘 하시는 게 첫 번째로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적으로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꼭 시행하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스케일링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요.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시면서 그때마다 검진을 하시면 주기가 딱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결손 치아가 생기면 너무 오래 그냥 두지 마시고 적절한 수복을 통해 가지고 네. 괜찮은 저작과 영양 상태를 유지를 하시면은 몸 전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요.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두 분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 외웠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치아 건강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신 장혜만 원장님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